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우리 25기, 이 유튜브에서 우리 25기 분들 처음 뵐 거예요. 어제는 우리가 잠깐 유튜브 방송할 때, 우리 희진 씨하고, 그 다음에, 다른 분께 통화해가지고, 우리 성필 씨 통화해서 했지만, 25기가 현재 수업 중인 건 알겠는데, 지금 거진 한 20일 정도 돼가 오나? 예. 그죠? 수업 시작한 지가 그 되죠? 네, 그 정도.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한 번도 이제 얼굴을 나간 적이 없지만, 오늘은, 우리가 이제 스파이주에 모여가지고, 다 같이 이제 하루를 좀 보내고 있어요. 오늘 아침 10시부터 시작해가지고, 딱 5시에 수업 딱 마치시는데, 대표님이. 그 이유는, 칼같이. 이유는 뭘까? 방송하라고. 네. 지금 이제, 한 분부터 이렇게 자기소개를 하면서 한번 해보죠. 만약에 목소리가 안 들어가면 아예 이렇게 들고 하셔도 돼요. 자, 아예 들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만큼만 띄워요. 한 뼘. 너무 가까워요. 네네. 저기, 예, 이번에 25기 하겐 손세영이고요. 이제 경매를 이제 하려고 하게 된 거는, 처음에 이제 동생이 이제 책을 선물을 해줬어요, 생일 때. 근데 이제 뭐 부자 아빠, 강한 아빠 그 책이었는데, 네. 그 책에서 아무쪼록 그 사람도 되게 젊었을 때부터 경매를 했더라고요. 네. 그리고 자산이 이제 여러 가지, 그 사람은 이제 뭐 투자한 자산이 여러 가지였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도 사실은 뭐 좀 하와이에서 살았는데, 일본계예요. 미국인은 아니었던 것 같고. 근데 아무튼, 아빠는 선생님 쪽이어가지고 그렇게 막 부자는 아니시니까 뭐 그래도 아주 가난한 것도 아니었는데 그래가지고 네, 이렇게 길게 얘기해도 되나요? 네. 그래가지고 그 이제 부자 아빠한테 되게 뭔가를 자기 친구가 마침 부자 아빠는 사업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네. 그런 거를 듣는 거예요. 되게 이제 수업 방식이 좀 독특했어요. 그 아빠가 좀 진짜 이 조기환 대표님처럼 막 실전 위주였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막 시켜요, 일을. 근데 거기서 이제 뭔가 깨닫는 게 없는데 처음에는 아무튼 그런 식으로 했는데 이 사람이 아무튼 자산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아무튼 부동산 자산을 되게 수동적 자산이었는데 자기가 일을 안 해도 계속 이렇게 뭔가 나오게끔 월세라든지 이런 식 거를 되게 또 소중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다 읽어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부자라는 게 물론 자기가 이렇게 아무리 거기서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구나 뭐 이렇게 목표로 하는 금액이 다르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자기가 이 정도면은 그래도 나는 부자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만족하는 범위가 있을 텐데 그 얘기가 또 딱 있더라고요. 도기환 대표님 거기 만족하면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저는 이제 두 분이 아시는 분인 줄 알았어요. 마치 아니 진짜로 뭐 겹치는 게 많아요. 그분도 뭐 돈을 벌으려면은 돈을 줘야 된다고 그러고. 근데 그 동기환 대표님도 뭐 선인성과 악인학과를 얘기하시잖아요. 네네. 아무튼 일치한 게 되게 많은데 그래서 부자들은 또 통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제로 대표님한테 그 얘기하니까 대표님이 그 책을 본 적도 없다는 거예요. 네. 아무튼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경매 제일 잘하시는 분 누굴까? 근데 이제 다 물어봤어요. 동생이 또 그 책을 선물을 해줬으니까. 네네. 근데 본인도 여러 가지 유튜브를 봤는데 네. 결국에 스승님이 이분이더라. 제일 있구나, 동생분이. 네네. 그래서 시간을 제일 절약하려면 네. 이 선생님한테 가라고. 동생분은 뭐 하시는 분이세요? 동생도 직장인이거든요. 네네. 근데 사실은 동생도 14기예요. 누구예요? 네, 손모영이라고. 모영이 형이야? 네네네. 어머나. 그래가지고 왜 말을 안 해요? 처음에 이제 원래 걔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랬어요. 이야. 네. 그래서 아무튼 걔는 뭐 이미 또 했더라고요 많이. 네네. 그래가지고 저도 뭐 사실은 뭐 그거를 뭐 해야지 해서 한 건 없었는데 그 책을 보니까 저절로 그쪽으로 따라가게 되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하게 됐습니다. 증거가 있었는데 모영 씨, 세영 씨 네. 정말 유치하지 않았다. 이만큼도 얘기하지 않아가지고 우리 모영 씨 같은 경우는 오게 되면 옷이 약간 특이해요. 여기는 이제 선생님 의사 선생님이라서 옷이 이렇게 점잖은데 어렸을 때부터 좀 패션 모영 씨는 좀 달랐어요. 완전히 뭐 패셔너블하고
이제 얘기하니까 얼굴에 그 느낌도, 닮았네요. 대표님한테도 말씀 못 드렸는데. 무영 씨가 추천했구나. 네네. 무영 씨도, 무영 씨 생각하니까 그 생각이 나는데, 다른 데를 가가지고, 네네네. 그렇게 얘기를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데를 가가지고, 자기가 돈이 얼마 있는데 경매를 할 수 있겠냐 하니까는, 3천만 원 없으면 경매 못 한다고 이래가지고, 나왔다 하더라고. 근데 우리 무영 씨가 차가 수입차잖아요. 네네. 그 친구도 중고로 샀는데. 네네. 어쨌든 수입차를 굴리려면 어느 정도 조금 자기가 네네네. 여유력이 있어야 되는 네네네. 거잖아. 그래서 대표님 우스갯소리로 야, 차 보여주고 얘기를 하지 왜 맞아요. 안 보여주고 그랬어?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에피소드가 있었지. 열심히 해가지고 저번에도 한번 전화가 와가지고 네. 어떤 대출 문제, 사업자 그 문제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내가 통화한 적이 있었는데, 아이고, 왜 그랬어요, 선생님. 진짜, 멋지다. 우리 지금 시중씨, 네. 자기소개. 네, 저는 나이도 말할까요? 하고 싶은 거 하세요. 네, 저는 39살, 8살, 4살 딸아이 아빠고요. 저희 맞벌이를 하고 있는데, 저희 부부가 그 재테크에 대해서 거의 잘 몰라요. 그래서 둘이 벌어도 저축을 거의 못하고, 네. 이제 결혼 한 9년 차 됐는데도 그냥 대출 받아서 그냥 생활비 하고 막 거의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제 그 부채, 빚이 너무 계속 빚만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제 아내는 좀 그런 거 재테크에 관심이 거의 이제 없고 일하기 바쁘고 피곤해하고 그래서 뭐 제가 간호사죠. 네, 사모님이. 네, 제가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저도 유튜브는 한 1년 반 전부터 막 뭐 여러 두세 군데 막 네. 이렇게 듣다가 저도 이렇게 바뀌고 하다가 이제 진짜 종착역이라고 해야 될까? 이분한테서 그냥 유튜브 강의만 들으면서 뭔가 제가 변화되는 게 좀 있더라고요. 뭐라 해야 될까? 좀, 꼭 공부뿐만이 아니고, 심신수양처럼 이렇게, 내 자신을 이렇게 좀, 뭐라 해야 될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잖아요. 선인성과 악인악과 그런 것도 있고 또 마인드를 이렇게 바꿔야 되는 것도 있고 해서 마음의 안정이 왔고요. 공부하면서? 예, 좀 안정이 왔고 제가 좀 변화되는 거를 많이 느꼈고 오늘 또 여기 와서 세미나 와서 또 그동안에 좀 궁금했던 것들이 또 뭔가 하나의 이제 이렇게 이제 좀 흩어졌던 것들이 이렇게 딱딱 이렇게 협회장님 말씀하시는 이제 퍼즐이 좀 맞춰지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고요. 네. 우리 시순 씨 같은 경우는 우리 누이룡 씨하고 옛날에 어렸을 때 같이 경찰서에서 같은 곳에서 네, 같이 일했었죠. 유룡 씨가 얘기 안 해줬어요? 경매 공부를 하라고? 저는 그때 방송 보고 알았어요. 희룡이가 방송에 나오던가요? 네, 그때 유튜브 방송 보고 어떻게 했어요? 아는 얼굴인데? 예, 그리고 그렇게 대선배인지 몰랐어요. 그렇게 그래가지고 지금 그때 느낌이 어땠어요? 유튜브 보면서 역시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았구나. 좀 그런 생각 들었어요. 이런 나쁜 새끼 왜 말 안 했을까 이런 생각을 안 하고? 그런 생각. 그리고 돈이 있는 사람도 저렇게 더 노력하고 그러는데 아무것도 없는 나는 뭐 하고 있었나 그런 생각 들었죠. 그때? 네. 그래서 또 이제 원래 전에도 이제 여름이면 많이 또 휴가철이고 그래서 이제 또 다음 기수로 또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제 해야겠다. 좀 일단 빨리 가서 수강 등록을 하고 시작을 해야겠다. 더 늦지 않게 막 그런 생각 들어서 이사님 찾아뵙고 바로 했죠. 희룡 씨 같은 경우에는 우리 스프레주 1기예요, 1기. 지금 25기니 기수 차이가 얼마야? 그죠? 희룡 씨 같은 경우에는 PT로 했다가 스파레주 1기를 했고, PT를 2번 받았지. 그러니까 하나의 물건을 한 다음에
한 번 더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2번 하고, 그러면 열심히 또, 그러니까 대표님이 엄청 사랑하는, 친구이죠. 작년인가? 선물로 대표님한테 추석 선물인가 설 선물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벤츠 자동차 네 바퀴 바꿔줬잖아. 스케일이. 이번에 저 바퀴. 저거 말고 저 앞전차 지금 이제 엊그제 바꿨던 거고 그래서 대표님이 싹 바꿔줬던데 우리 여기 희룡이가 어쨌든 그 몇 년의 시간이 흘러서 그 친구도 경매 물건이 지금 상당하잖아요. 지금 뭐 다가구도 가지고 있고 다가구는 상가 군산에 상가도 있고 뭐 여기저기 물건 막 뿌려놓고 있는 게 꾸준히 열심히 하는 친구. 남들이 뭐 선배님 하잖아. 그랬구나. 이 사람 인연이라는 게 참 우스워, 그죠? 참 이렇게 만날 수도 있어. 경매에 관심 있을 때 유튜브를 보니까 희룡이가 나왔던 거예요? 맞아요. 관심은 계속 있었어요. 마이크. 관심은 계속 있었어요. 가까이. 네, 유튜브 그걸 자주 보고 그랬어요. 그래요. 근데 유튜브만 봐서는 1년 듣고 2년 들어도 유튜브만 봐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당연하지. 누군가가 네. 이렇게 좀 끌어주는 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혼자 뭐 그만 봐서는 안 돼요. 그럼 공짜로 하는 건데 당연한 거지. 유튜브야 공짜로 보는 거잖아. 맞습니다. 그것만 보여주세요. 우리 형섭 씨. 네. 자기소개. 네. 안녕하세요. 저는 37살 신형섭이고요. 어깨 조금만 붙이려? 여기가 화면을 이렇게 보면 화면 너무 좀 떨어져 있으면 여기 화면을 봐봐요 항상. 네. 37살 신형섭이고요. 지금은 뭐 직장을 다니진 않고 있는데 열심히 그 반대로 열심히 더 경매 공부에 매진해서 더 돈 많이 벌면 되니까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경매에 뭐 입문하게 된 계기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직장을 다니고 있을 때부터도 돈이 많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항상 있어 왔죠.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돈을 좀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이게 좀 쓰지 말고 착실히 잘 모아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모으면서도 이거를 막상 모으긴 모았는데 이걸 어디다 써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돈이 있어도 못 쓰는 거야? 그렇죠. 이걸 진짜 잘못해서 비트코인 이런 거 샀었으면 진짜 큰일 났겠죠. 네, 근데 그러진 않았고 그냥 이거 어디다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이 계속 있었는데 막연하게 또 모으기만 하니까 이 모으고 쓰지 못하는 삶이 이게 참 되게 답답하더라고요. 속이 이게 그러면서 이거를 쓰면서 잃지 않으면서 또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서점 같은 데 가서도 세영 형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자 아빠 이런 책을 막 찾아보게 된 거예요. 그 책을 보게 되고 또 무슨 뭐 건물주로서 이제 월세로 나는 월급을 받는다 뭐 이런 책을 또 찾아봐서 막 들여다보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경매를 좀 알게 됐어요. 경매라는 곳을 알게 됐고 그러면서 그냥 이제 그냥 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경매를 한번 참여를 해보면서 아파트를 집 근처에 아파트를 구입을 해서 낙찰을 받아서 그거를 아무튼 이렇게 월세를 놓고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됐는데 경매로 낙찰을 받은 거야? 예, 낙찰을 받았죠. 공부 안 한 상태에서? 그렇죠. 공부도 안 한 상태고 권리 분석 이런 것도 거의 몰랐어요. 그냥 깨끗했기 때문에 이렇게 임차인 이런 게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괜찮은가 보다 하고 그러니까 어차피 금액을 쓰면 제일 높으면 낙찰이 되는 거니까요. 덜컥 낙찰을 받게 돼서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명도도 하고 이렇게 하긴 했는데 그런 다음에 조금 이제 계속 더 관심을 갖게 됐는데 내가 모르고 이렇게 투자를 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좀 더 공부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많이 들여다보게 되니까 여러 가지 유튜브나 이런 거 보게 되고 결국에는 지금 협회장님의 그 교육을 따라오게 됐는데 따라오게 됐습니다. 근데 그 직장을 다닐 때는 이게
원체 좀 실행력이 제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가지고 일을 하다가 그냥 뭐 퇴근하고 유튜브 좀 보면서 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만 하고 교육을 따로 신청하거나 이러진 않았는데 어느 계기로 이제 직장을 그만두게 되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을 또 많이 곰곰이 해볼 그 여유 있는 시간을 가지다 보니까 고민만 하지 말고 한번 이 교육을 들음으로써 아쉬움이 없이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지만 전화 드리고 등록을 하게 돼서 이제 스파레주에 참여하게 된 거죠. 예. 평생에 가장 큰 돈 쓴 거 아니에요? 교육비는 안 쓰는 못해가지고 어때? 그러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교육비 하면서 평생에 가장 큰 돈을 쓴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막 크게 뭐 지르지도 않았고 정말 소소하게 아주 소확행이라고 하죠. 소확행으로만 좀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좀 해소를 하려고 했었는데 물론 그것도 큰 기쁨이 되기도 하지만 그래도 하고 싶은 걸 또 해야지 그것도 하나의 기쁨이잖아요. 그래서 그쵸 저에게는 제일 큰 지출이었는데 아파트 산 거는 아니군요. 아파트 그 이후에 아무튼 뭔가 소비를 함에 있어서 제일 큰 지출이었죠 저에게. 예, 근데 소비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막 저에 대한 투자다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니까 예, 할 수 있게 됐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정 씨도 그렇고 우리 세혁 씨 같은 경우에도 가장 큰 지출인가요? 개인적으로 자기 이거에 대해서? 저는 아니고요. 질러본 거 있어요? 그 전 차는 이제 아버지가 물려준 차였는데 네. 가족들이 많거든요. 저희가 뭐 몇 명인데요? 장인어른, 장모님, 처남도 살아요. 같이? 예, 저 딸 둘 있고 네. 7명 있잖아요. 네. 근데 물론 이제 처남은 하나 또 있어가지고 왔다 갔다 이제 해외를 왔다 갔다 해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6명이 주로 있죠. 어. 그래서 큰 차가 필요해가지고 이제 중고차를 샀었어요. 그거가 제일 큰 거였던 것 같아요. 지출은. 지출은? 네네. 그래요. 우리 성민이 자기소개.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25기로 입소하게 된 부산 해운대에서 올라온 30살 장성민이라고 합니다. 우선 저는 제 또래가 지금 다 겪고 있는 남들 다 하는 그냥 입사 시험, 면접 준비, 시험. 인적성 준비, 이력서 적고 그것만 거의 한 2년 동안 준비했었어요. 하다가 진짜 여러 가지 많은 시험을 쳤었거든요. 근데 하다가 제가 이제 마지막에 어떤 시험을 쳤는데 제가 떨어지게 됐어요. 면접도 한번 떨어진 적도 있었고 면접까지 갔었는데 근데 그 뒤에 이제 아버지가 니 그거 입사해가지고 남 밑에서 일을 평생 일할 기가 이러면서 그때는 저는 그런 의미를 잘 몰랐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아버지가 그럼 니 원래 커피 좋아하니까 커피점을 한번 차린 것도 알아보고 커피도 한번 배워봐라 해가지고 커피점 일을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다가 재밌는 거예요. 저 원래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는데 맨날 이력서 쓰고 시험 공부하고 이렇게 하니까 취직도 안 되는데 제 친구들도 지금 아직까지 좀 그런 친구들도 있거든요. 근데 막상 사람 만나면서 일터에 나가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커피 만드는 게 재밌는 게 아니고 단순히 나는 일을 해야 되구나 이렇게. 근데 이렇게 빠지다가 갑자기 아버지가 얘기하시는 게 이제 좀 커피점 이렇게 알아보려 제가 부동산에 발표를 좀 많이 띄었어요. 커피점을 아까 하려고 시세 조사 같은 거를 많이 띄워서 약간 가서 거짓말도 쳐보고 그렇게 했는데 딱 그때는 이제 제가 그런 부동산 해가지고 그것까지만 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정부가 이제 뭐 최저시급 올리니 뭐 주수당이니 뭐 지금 건물주가 조물주니 뭐 이래가지고 다 알아보니까 도저히 이걸 못 먹고 살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도 그걸 아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차려서는 니 못 먹고 산다. 그러다가 여기 세영 형님이 말씀해주신 부자아빠, 가나아빠, 로버트 기요사키 그분을 제가 1, 2를 읽었거든요. 2는 대표님 부자마인드 읽고 읽었어요. 중간에 부자마인드가 와가지고. 근데 그거를 제가 읽으면서 또 여러 가지 책을 읽었는데 뭐 하루에 4시간 일하고 난 논다 뭐 이런 제목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읽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누구나 다 원하는 삶이잖아요. 이제 어떤 방법이 있을까 하다가 이런 마인드를 제가 좀 책을 계속 많이 읽었어요. 그냥 알바하면서 그냥 취업 준비 안 하고 접고 아예 다 접고 책도 다 버렸어요. 하다가
읽다가 이제 어느 순간 기회가 돼서 아버지가 이제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게 돼서 이제 경매라는 걸 제가 몰랐거든요. 그런 게 이런 게 있는 줄. 부동산 뭐 사고 파는 거 중간에 뭐 하는 거 있는 거 아니가. 그냥 뭐 압류되면 저 누가 사가겠지 이 정도로 생각했었는데 뭐 이런 게 여러 가지 이런 조건 속에 경매가 일어나는 것도 몰랐어요 저는. 근데 어쩌다 보니까 제가 팟캐스트에서 이제 이 대표님의 강의를 들었게 됐는데 대표님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처음에 좋아요? 똑똑똑 들리더라고요. 그냥 운전할 때도 그냥 블루투스 연결해가지고 틀어놓고 그냥 음악 듣는 시간에 들었거든요. 하다 보니까 뭔가 굉장히 호기심을 가졌어요. 그러다 사실 아버지의 약간 강력한 지원도 있었죠. 저는 아직까지 뭐 사회 초년생이 하기도 그렇고 아직 나 사람으로 치면 유치원생인데 근데 약간 유치원생 부모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제가 30살에 이제 유치원생 기분으로 아버지가 뭐 이제 지원을 좀 해주신다고 저 믿고 그래 하니까 저도 이제 마음을 먹었죠. 오히려 근데 제가 취업 준비할 때 그런 스트레스를 갖고 공부하는 것보다 사실 이 과제도 약간 압박감이 있었어요. 왜냐면 일 마치고 와가지고 찌들어 있는데 과제하고 이래도 해야 되는 이래도 하면서 막 졸고 막 이랬는데 하다 보니까 재밌는 거예요. 그 대표님 말씀하신 그 뭐고 그거 그 보물찾기? 네. 처음엔 저 진짜 상가 뭐 오피스텔 뭐 이런 거만 봤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냥 뭐 공장, 임야, 논, 뭐 별 희한한 거 다 봤는데 세상 참 희한한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책도 부자 마인드 책은 제가 3번 읽었거든요. 대표님이 아까 말하는 것처럼 적어놓으셔가지고 재밌더라고요. 또 제가 그 장사의 신이라는 책도 읽었는데 그분 일본 분이신데 일본 이자카야 대사하신 분인데 그분도 약간 화법이 책에서 말하듯이 해가지고 저는 대표님 책도 그런 느낌을 받아서 굉장히 좋아서 사실 시세조사 입대기는 한 번밖에 안 읽어봤지만 예. 그래서 너무 대표님 이제 또 강의만 듣고 목소리만 듣고 하다가 여기서 직접 와서 뵈니까 너무 인상도 좋으시고 굉장히 네. 머리에 속속 들어왔습니다. 사실 너무 배불러서 살짝 졸았긴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걸 해서 저도 나이가 뭐 남자 나이치고는 그렇게 늦은 나이는 아닌데 좀 제가 또 여러 가지 좀 외부적인 저의 개인적인 사정도 있고 저도 이제 뭐 안정적인 뭐 수입이나 안정적인 직장을 갖고 싶었었고 그래서 결혼을 빨리 하고 싶었었어요. 근데 애는 있어요? 있네요. 예, 근데 그걸 떠나서 일단 제가 좀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싶어서 또 열심히 좋은 일 열심히 따라오면 단기간에 뭐 빠르게 할 수 있는 커리큘럼이니까 대표님 믿고 우선 저를 믿어야 되니까 자기 자신을 믿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가르침만 열심히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상히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저랑 같이 올라온 유태 형이랑 제 얘기를 나눴는데 이거 부산이 제2의 도시인데 부산에도 지사 같은 거 있으면 좋겠다. 약간 그냥 서로 약간 농담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만약 저희가 잘하게 되면 약간 우리 상처가 너무 많은 거. 알고 있습니다. 예. 뭘 이렇게 한다는 게 겁이 쉽지가 나. 않죠. 예. 정말 그 자기의 개인적인 욕심을 좀 버리고 큰 그렇죠. 그림에서 이게 같이 가면 좋은데 이게 개인적인 사람이 욕심이 하다 보면 욕심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나 혼자 먹으면 되는데 뭐 같이 해? 요 개념을 가지게 되면은 실력은 높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욕심만 커져. 맞아요. 그럼 문제가 되고 그런 피해는 고스란히 협회. 학생들한테 본인한테. 그러니까 나를 밑에 있는 나의 교육센터한테 가게 되는 건데 그거에 대한 책임감이 없으면 안 돼요. 맞아요. 그거에 대한 책임감이 있으면 이제 굉장히 공부 열심히 하면 되지. 맞아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뭐 잘 따라갈 마음은 굳게 먹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직까지 다른 분들에 비해서 뭐 제가 직장 생활도 안 해봤고 뭐 해봤자 뭐 그냥 커피점에서 일한 거 아니면 이때까지 뭐 알바 많이 한 거. 근데 사실 뭐 부동산 뭐 어떻게 하는지 아예 몰라요 저는. 근데 이제 좀 알기 시작한 단계고 처음엔 진짜 너무 어려웠어요. 이게 이래도 가는데 이게 무슨 용어지? 뭐 전세권 설정이 뭐고? 막 맨날 네이버 검색하는데 사전이 솔직히 정의만 말해주고 막 그게 없잖아요. 솔직히 예를 들면서 이렇게 하면 저는 이해를 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눈에도 안 들어오고 했는데 그냥 대표님이 이제 이래도 하는 요령을 알려주시는 게 이제 그런 거 하지 말고 딱 그냥 이렇게 해라니까 하니까 이제 좀 눈에도 들어오고 또 회의해서 제가 참여를 못 해되더라도 제가 뭐 운전하면서 그냥 듣기만 하거나 하도 이제 저희 동기분들이 형님 누님들 얘기하시는 거 들으면서 이게 이거였구나.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감사합니다.
박수. 아, 우리 지금 딱 30대라 아까 했죠. 그죠? 29살. 29. 어쨌든 뭐. 턱 딱 걸고 있는데, 이 시기에 고민, 어른된 입장에서도 막 공감이 와요. 세상이 너무 불안한 세상이고, 그죠? 옛날처럼 막 경계가, 뭐라 그래야 돼? 경기가 엄청 좋은 것도 아니고, 옛날에는 뭐 직장 뭐 골라서 갔잖아. 근데 지금은 이제 불경기다 보니까 내가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지금은 없어요. 그나마 이렇게 뽑히면 그나마 감사한 일인데, 우리 이 세대 입장에서 우리 고민하고 있는 성민 씨를 어떻게 이루어주고 싶어요? 어떤 방향으로 가라? 아버님 대신해서. 글쎄요, 저도 우리 이제 세영 씨 같은 경우는 전문직이잖아요. 뭐, 네. 선생님이시고. 네, 저도 이제 대학병원에서 이제 그거 교수님들 다음에 네. 그 뭐 전임의 과정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약간 대학교로 치면 조교 같은 건데 네. 그분들은 이제 월급이 작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대기업 뭐 초봉 정도 될 거예요. 아니면 그거보다 조금 더 많든지. 뭐 그런데 이제 그럴 때도 제가 가족들 있으니까 잘 돈을 못 모으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뭐 서울 집값 같으면은 뭐 그때만 해도 그래도 한 7, 8년 전이었는데도 사기는 어렵네. 한 몇십 년 있어야겠네. 막 이랬는데 막 요새 같으면 완전 이제 뭐 덩어리인 거죠. 근데 이거 경매 배우고 나서는 그런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그런 생각은 했어요. 그리고 이제 대표님 얘기하시는 거 보면은 아무튼 이거를 배우다 보면은 이게 물론 뭐 항상 수익이 뭐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뭐 이 책을 봐도 또는 실전으로 지금 뭐 배우고도 있고 뭐 선배님들 사례도 듣고 뭐 대표님 얘기하시는 거 들어도 봐도 이게 일반 그냥 직장만을 다녔을 때는 도저히 이루지 못할 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한 아무튼 재테크 방식 중에는 효율성이 아주 뭐 좋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부자들이 택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확실히 이런 난세에는 그런 아주 초고효율의 재테크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추천인데. 이런 난세에는 가장 효율적인 게 경매 재테크래. 우리가 어쨌든 이렇게 선택한 것도, 이렇게 만난 것도 참 인연이죠. 그죠? 그래서 내가 오늘, 그러면은 저거 얘기 한번 해볼까요? 25기 현재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여기가 지금 하상의 이제 3세대예요 20기, 21기가 1세대. 그 다음에 23기가, 20기, 21기, 22기 공부한 걸 가지고 또 공부를 해서 막 지금 망닥잘 받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기수인데, 이 화상 수업 해보니까 어땠어요? 지금 바쁜 와중에 공부 참여하는 거. 일단은 이제 뭐 저도 직장인이니까 저도 월급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무를 하고 와서 이걸 하니까 또 특히 이제 처음에 그 주제에 대해서 배울 때는 또 그 선배님들이 배웠던 영상을 가지고 배우기 때문에 시간에 구애가 없어요. 그러니까 딱 그 시간에 갈 필요가 없고 그쵸. 그냥 영상이 풀리면 그때부터 보면 돼요. 그리고 계속 동기들하고 이제 토의하면 되고요. 근데 이제 이때까지는 토의 방식을 좀 잘 몰랐었는데 네. 교재를 보고 사실은 뭐 그러니까 전 기수에서 이렇게 토론을 하고 그 대표님하고 수업을 한 거는 자세하게 넘어가기 때문에 그게 이미 이제 그걸 보면 또 자세하게만 봐도 조금 알겠는데 그냥 좀 빨리 넘어간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을 이제 동기들하고 더 파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참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안 그래도 최근에 이제 저희 동기 여기 계신 분들 말고 또 다른 누님들도 있고 동기분들이 있는데 얘기하시면서 이게 이제 요새 그 유행하는 초등학교, 중학교 자기주도 학습 방법이다. 서로 이게 토해하면서 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최신식을 하고 있다. 이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다른 누님도 그걸 느끼시는 거예요. 이거 우리 진짜 이게 토를 하면서 이게 공부 되는구나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게 방식도 그렇고 또 질문할 때는 또 이제 대표님이 참여를 하시고 시험 볼 때도 참여를 하시기 때문에 아무튼 이렇게 질문할 걸 저희가 또 모아놨다가 토론했다가 또 여쭤보고 또 거기에서 또 해설을 해주시고 그게 되게 좋은 방식 같아요. 우리 시윤 씨는 좀 어떤 고민이 돼요? 네. 저도 이제 이렇게 협회 딱 해야겠다 마음 먹은 게
전 기수분들 그 유튜브 방송 보고 저기 강남에서 이렇게 호프집 하시는 선배 그분도 용록 씨. 예, 일하느라고 본 수업을 매번 못 들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다 하셨다고 해서 동기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도 3교대 근무하는데 저도 본 수업을 많이 못 듣거든요. 못 듣는데 그게 다 녹화가 돼가지고 다시 그걸 볼 수 있어서 서운할 때, 예, 서운할 때. 그래서 그 어려움 없는 것 같습니다. 진도 따라가는데 어려움 없어. 그래요? 우리 저기 우리 뭐 지금 편하게 쉬고 있으니까 뭐 널널하게 제일 많이 공부하게 되는 거 아니야? 그쵸. 뭐 나름 이게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공부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저는 지금 화상 교육을 받으면서 가장 그래도 좋다고 느낀 게 특히 그리고 화상 교육뿐만 아니라 그 동기분들과 토론도 뭐 한 이틀에 한 번씩 하고 거의 이틀에 한 번, 뭐 3일에 한 번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보통 몇 시간이에요? 하게 되면 한 10시에 모여가지고 뭐 한 1시 밤 1시? 네, 1시, 2시 이렇게 새벽 2시 막 이렇게까지 하기도 하는데 이런 방식을 계속 취하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이게 경매라는 거에 대한 흥미도가 계속 유지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이게 뭐랄까 그 뭐 오프라인처럼 이렇게 와서 수업을 듣고 다시 이제 또 집에 가서 뭐 직접 그러니까 스스로 해야 되는 그런 방식이라면 조금은 덜 할 텐데 이게 오늘 저녁에 화상기도 모이기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얘기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뭐 보다 이제 경매라는 거에 접하는 경매 공부에 접할 수 있는 그 수단이 편하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염두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직접 자기 스스로 아 내가 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도 더 하게 되는 것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까 말씀 뭐 자기주도 학습으로 이어지는 것처럼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우리 성민 씨도 항상 바빴을 텐데 카페에서 막 일하고 예, 그래서 시간을 바꿔서 아예 직장을 옮겼습니다. 그럼 시간대가 어떻게 하고 일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 까지 일하고 하고 집에 와서 씻고 이제 과제하고 공부하다가 화상 참여하는구나. 네, 뭐 특별한 일이 없으면 화상 참여하고요. 근데 이게 화상이 참 좋은 게 제가 만약 미리 있어서 못 들어가도 저희 동기 형님 누님들이 이제 토의하시고 그 내용을 오늘 같은 거 라인에 예를 들면 시중 형님은 잘 참여를 못 하시는데 정리를 다 해주시거든요. 지영 씨가? 예. 다 타이핑을 쳐가지고. 똑똑한데 은근히. 저는 아니고 아, 근데- 녹취본 그래도 그거를 뭐 길 가다가 그냥 뭐 밖에서 뭐 물러 마시다가 그냥 읽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굉장히 시스템이 동기분들도 같이서 으쌰으쌰 하는 시스템이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이게 VOD 시스템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만약에 제가 뭐 여행을 간다고 빠지게 된다. 수업 본 강의를 대표님이 참여하신 본 강의 그러면 그게 VOD가 없어버리면 내가 비싼 돈 주고 듣는 건데 하루 빠졌다고 진짜 피해가 크네? 이건 줄 알았는데 그래서 제가 계속 이사님한테 계속 전화를 드렸어요. 저 여행 때문에 빠질 것 같은데 뭐 불안해가지고 여기까지. 갔다 왔어요? 네, 갔다 왔습니다. 근데 계속 불안해가지고 어떡하지 했는데 그래서 한 3번 전화 드렸을 거예요 이사님한테. 근데 걱정 마시라고. 네, 그래서 뭐 그런 것도 괜찮았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사실 제가 인강을 많이 들었거든요. 뭐 공부하면서 인강은 3인칭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제가 그분이 말을 하시지만 제가 말을 못 하잖아요. 듣기만 있는 거니까. 예, 물론 요즘도 양방향. 양방향. 제가 제일 막내인데 이름 몰라가지고 단어를 몰라서 디지털 시대니까 요즘 아무튼 근데 그리고 요즘 뭐 라이브라는 인강도 있잖아요. 그런 뭐 공무원 시험 준비 그거라든가 많은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녹화된 인강을 들었으니까 근데 그건 약간 답답함이 있었어요. 이거 질문하고 싶은데 이거 답변은 뭔지 난 당장 지금 궁금한데 근데 이제 화상 채팅이 아니고 화상으로 회의를 하거나 이제 대표님이 계실 때는 이제 바로 피드백을 바로 받을 수 있으니까 굉장히 획기적인 방법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누구나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인데 굉장히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은 계속 올라가는 것만 생각해.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한 방법,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인 방법, 어떻게 하면 좀 더 소통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이게 같이 어떤 뭐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뭐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회의를 하는거나 그러면 뭐 듣기만 해도 도움도 되고 본인이 잘 모르면 굉장히
유익한 공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아까 형님이 말씀하신 자기 주도 학습, 그러니까 무조건 일방적인 학습이 아닌 서로 이제 직접 본인이 스스로 한 그런 공부라서 재미도 있고. 토론하다 보면은 뭐 모르는 거 궁금하다 보면은 거기서 자체적으로 해결이 나고 맞아요. 만약에 해결이 안 나면은 대표님한테 이제 질문해가지고 또 해결을 맞습니다. 하고. 그죠? 이렇게. 이게 뭐 대학교 보면 뭐 팀 프로젝트 말 많잖아요. 누구는 안 하고 진짜 스트레스 받고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스트레스 받는 회의인데 물론 그 화상은 아니지만 그런 이미 참여하기도 전에 막 이런 회의인데 요거는 진짜 뭐 참여하는 건 전혀 부담감도 없고요. 약간 좀 오늘 이래도 안 한다 언제 하지? 이런 부담감이 있지만 이런 거 화상하는 거는 이제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화상으로 이미 얼굴을 익혀놓고 실제로 또 만나 뵈니까 그냥 오랜 봤던 알고 있는 사람처럼. 아니면 또 어떤 분들은 약간 연예인 같은 느낌도 들고 왜냐면 화면만 보다가 밖으로 보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직 이거보다 좀 더 나은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공부 방법이 네, 이게 좋은 것 최고의 같습니다. 방법이에요. 어쨌든 우리 그 성민 씨 같은 경우에도 사는 지역이 부산이잖아요. 네. 부산인데 이 시스템이 없으면은 오늘 제가 와봤는데 이거 매주 못 올 것 같습니다. 새벽 4시에 갔습니다. 그러니 앞전에 있는 선배들은 이제 딱 이 수업이 잡히면 한 달을 주말을 쫙 빼가지고 이렇게 풀러 왔었잖아. 주말. 가니까 얼마나 고생이야. 그렇게 그 와중에도 공부했던 사람들 있잖아. 선배들. 주 5일은 근무하고 토요일은 왜 거기는 전리잖아. 너무 힘들 것 같아요. 토요일 일요일은 스타즈 와서 진짜 힘들 것 같아요. 또 그렇게 먹을 수밖에 없으니까 수업이 이렇게 좀 프리하게 편안하게 가지 않고 붕 뜨죠. 아침 10시부터 그냥 빡세게 빡세게 들어갈 하고. 수가 왜 화상이 없으니까 지금 안 하면은 진도가 안 나가잖아. 뭐 온 김에 온 김에 이제 그 과정을 마스터 해야지만 되는 거니까 안 그러면 맨 전화로 물어보고 이래야 되는 일이잖아. 그러니까는 일정에 맞춰서 하게 되면 일요일 날은 저녁 6시 정도에까지 그냥 풀로 확 찼지. 주말이 정말이네요. 물론 그건 유익한 시간이긴 하지만 왜냐하면 평일을 생각하면 그러고 나서 저 일요일 날 내려가면 다시 월요일 날 출근해야 되고 그건 한 달간은 죽음이지 그냥 죽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주말 하면 중간에 평일이 5일이라는 게 좀 붕 뜰 것 같아요. 그치 근무가 근무가 있으면 물론 공부를 하시는 분 하시겠지만 약간 흐름이 있잖아요 이런 게 만약에 하루 정도는 좀 빠져도 괜찮은 생각이 만약에 뭔가 바빠서 일이 못하거나 근데 그게 5일 이렇게 가버리면 제가 볼 때는 약간 붕 뜰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또 거기서도 또 전화로 이제 그때는 이제 요 화상으로 하지 않고 카톡으로 이제 화상 통화 통화로 이게 모여가지고 막 그룹 통화로 이제 했었지. 이제 그렇게 하다가 너무 이제 빡세서 우리도 힘들고 교수님들도 힘들고 안 되겠다. 텀을 좀 두자. 그래서 이제 2주 간격으로 텀을 뒀지. 한 주 오고 한 주 쉬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미션 나가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도 힘들고 안 좋아. 그래서 이제 이렇게 화상으로 해서 어느 정도 배우고 또 이렇게 이제 점검하러 이렇게 한 번씩 딱 오니까는 얼마나 반가워. 오늘 새벽에 왔지만은 즐거운 마음으로 왔을 거 아니야. 어땠어요? 재밌었습니다. 근데 일단 아침 눈 뜨자마자 왜 가야 될 눈이 생각해야 안 되니까. 떠져가지고 그래서 근데 약간 설레기도 했어요. 네, 약간 여행 가는 느낌까지는 아니었지만 근데 나름 여행 간 느낌이 났어요. 왜냐면 그런 느낌 있잖아요. 전날 짐 쌀 때 원래 그게 제일 기분 좋잖아요. 네. 떠난다. 네. 근데 일단은 기차에서는 너무 졸았습니다. 잘 자고 와야지. 그래서 옛날에 교육생들 보면 정말 좀 전에 다시 얘기했잖아. 막 경남 진주에서 오고 막 이러면은 거진 새벽 4시. 출발. 4시. 그래서 금요일 날 다 모이기도 해요. 아예 퇴근을 일리 하는 거지. 아예 어차피 토요일 날 와야 되니까 금요일 날부터 모여가지고 모여서 좀 여기서 자기네끼리 또 모여가지고 스터디도 하고 하루 쉬고 그리고 이제 토요일 날 수업 들어갈 수 있도록. 왜냐면은 토요일 날 아침에 새벽부터 오면은 이제 졸거든. 점심 먹고 나면 2시부터. 지금 제가 그 화상 수업 엊그제 희진 씨한테 얘기 들으니까 뭐 역할극도 한다는데 같은 조예요? 전 다른 조예요. 같은 조. 이쪽 조? 같은 조? 같은 조? 어떻게 역할극을 막 하고 그랬어? 그냥 부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어떤 사건 물건 가지고 물건 가지고 하나를 저희가 이제 토의 하잖아요. 그걸 하나를 해놓고 그걸 이제
이거 가지고 오늘 우리 이걸로 뭐 예를 들면 뭐 이제 파헤쳐보자. 네, 그러니까 뭐 직접 시세 조사하는 것처럼 이제 전화를 걸어가지고 어머니 여보세요, 네 땡땡 부동산입니다, 뭐 이래가지고 하는데 저는 네, 저는 약간 그런 짜여진 각본은 잘 못하겠더라고. 약간 손발이 오그라들어서 그래서 듣기만 했는데 약간 굉장히 웃으면서 했어요. 그런 걸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구라를 치는 거죠. 제가 뭐 여기 뭐 취직을 했는데 이제 방을 구하려고 하는데 여기 근처에 뭐 괜찮은 방이 있습니까? 뭐 얼마에 얼마입니까? 이런 거를 물어봐서 약간 처음에는 좀 상대방 부동산 역할 맡으신 분이 너무 친절하게 하셔가지고 친절하게 하지 말고 깐깐하게 오셔가지고 그걸 또 극단적으로 깐깐하게 가가지고 아니 거기 자기네끼리 팀플 하면서 네. 부동산 역할을 너무 하면서 부동산이 친절하게 놓고 여기 아니요. 다른 희진님 희진님 너무 처음에 친절하게 하시니까 맞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그러면 깐깐하게 해봐야죠. 그러니까 약간 좀 진짜 너무 약간 틱틱 좀 그런 거 재밌었어요. 재밌네. 그렇게 하다 보면은 하나의 물건도 이렇게 파헤쳐가지고 조사도 한번 해보기도 하고. 그렇죠. 가끔은 어떤 그 사건 번호 하나를 가지고 물건을 파헤쳐 막 아까 우리가 물건 가지고 대표님한테 물었잖아요. 우성님이 물었던 물건 그런 것처럼 어떤 한 물건을 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막 공유하면서 토론해 본 적은 있어요? 있죠, 당연히. 매일 그러니까 우량 물건 검색 훈련에서 맨 마지막에 이제 스피드가 올라가면 장단점을 그 즉시 캐치해서 장점은 보완하고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극대화해야 되는데 저희가 일단은 이제 스피드가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은 대표님이 이제 어차피 그 장단점 훈련을 해야 되니까 그걸 먼저 시키셨죠. 저희한테 과제도 내주셨고. 그래서 이 물건 가지고 장점 한 가지 또는 단점 한 가지씩 얘기해 보세요. 이렇게 최근에 했었어요. 화상 통화에서. 네, 그래서 이제 각자 얘기하고 그렇게 했었죠. 확실히 토론 문화가 굉장히 좋죠. 네네. 왜냐면 저희가 이거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교수님한테 학점 받으려고 하는 토론이 아니니까 공부를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방송 할 때 주제를 한번 생각해 봤잖아요. 불안한 미래. 우리가 요즘 뭐 세상이 그 전문직이어도 불안하죠. 그렇죠. 어떤 걸 하면 안 불안할까요? 글쎄요, 이제 저도 잘은 모르는데, 일단은 일단 부자 아빠, 가난 아빠에서는 자산을 늘리려고 했어요. 근데 이 자산이, 자기의 재산이 계속 늘어나는 게 자산인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부동산에서 자꾸 월세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이게 시세 차익으로 뭐 돈이 나왔다든지, 그러니까 자기 자산이 늘어나잖아요. 그건 자산인 거예요. 자동차나 이런 건 다 소비재인 거예요. 아무리 비싼 차를 사도 그거는 사자마자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다 소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산을 늘려야 되는 게 부자가 되는 건데, 마찬가지로 아까 답변하고 똑같아요. 그 자산을 늘리려면은 결국에는 효율성 있는 재테크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 아무튼 제일 큰 거는 경매가 확실한 것 같고, 근데 사실은 이제 대표님도 책에도 그래요. 부자 마인드에도 처음에는 이제 주식은 뭐 계속 들어가야 되니까 하지 말라. 근데 맨 나중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있어요. 주식도 계속 이렇게 가만히 그 사람이 진짜 꾸준히 인내하고 계속 놔뒀으면 오히려 계속 했을 건데 그런다는 얘기가 또 나와요. 그 책에. 그러니까 대표님도 아시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왕 할 거면 이거를 일단은 파고, 왜냐면 잘 모르니까 경매는. 그러니까 일단은 한 곳에 집중하고 그걸 잘하면 나중에 아까도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경매를 잘하면 사업화 시킬 수 있다고. 이제 그건 나중에 일이죠. 그러니까 일단은 고수가 돼야 되는 건데 일단 기초를 저희는 튼튼히 하고 해서 경매를 좀 확실하게 잘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세영 씨는 그 경매 지금 배우고 있는데 이거 전에는 어떤 재테크를 하셨어요? 주식? 저는 주로는 이제 주식을 제가 직접 하는 거 아니고 그 이렇게 요새는 AI가 하는 게 있어요. 요새 사람들이 많이 안 하고 있는데, 네, 그 서울대 교수님이 원래 수학과 교수님인데, 그분이 찍어줘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그 사람이 그걸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어요, AI를. 그래서 그거가 이제 그 어떤 프로그램에 따라서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 되면, 그러니까 사람의 감정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거는 대표님이 마침 그 대표님 말하는 시세 조사의 객관성하고 비슷한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가는데 그것도
인내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그것도 보니까 수익률이 물론 이제 좋을 때는 좋겠지만 이제 결국엔 나중에 기다려 물론 그러니까 부동산은 똑같죠. 인내해야 된다고 써 있잖아요. 부자 마인드에. 똑같이 오래 기다리는데 그만큼 효율이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경매가 훨씬 효율성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 시중 씨는 안정적인 게, 없지? 네. 좀 안정적인 게 좋은. 경매는 근데 이렇게 떨어진 가격에 시세보다 훨씬 낮게 쓰니까 아까도 이거 눌렀는데 괜찮나요? 상관없어, 괜찮아. 아까 이렇게 뭘 안고 인수해서 하더라도 낮게 샀기 때문에 그게 좀 선순위. 그러니까 그래도 이렇게 남잖아요. 그러니까 해서 손해 볼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쵸. 경매는 내가 조사만 잘하면 손해볼 일은 없어요. 우리 세영 씨 같은 경우 투자해본 거 있어요? 혹시 실패해본 거? 형석 형석 씨. 제 이름을 잘 기억 못 해주신 것 아니야. 형석 씨는? 저는 투자를 해본 적이 거의 없어요. 정말 좀 어렸을 때 적금만 들었어요? 그동안? 어렸을 때 펀드 잠깐 해봤던 거 말고는 근데 뭐 수입 별로 없었고 그냥 조금 잃고 그냥 부로 말았거든요. 그 이후로는 투자를 거의 안 해봤었고 그냥 막연하게 이런 생각만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지 투자는 가능하니까 돈을 언제든지 뺄 수 있는 상태로 그냥 넣어놓는 거예요. 그냥 통장에다가. 이자 좀 적어도 예. 적금식으로 그냥. 적금도 아니고 그냥 넣어놓는 거예요. 통장에다가 이게 이틀만 가능한 게. 투자할 때를 찾게 되면 이제 써야 되니까. 근데 적금이어가지고 뭐 1년 뒤에 찾아야 된다 이러면은 타이밍을 놓칠 수는 있잖아요. 그런 거 그러니까 그렇게까지는 생각 못했지만 그냥 막연하게 투자할 곳이 있으면 투자는 해야 되겠는데 어디에다 해야 되는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게 통장에다 그냥 차고차고 놓고만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좀 지르기는 그러니까 아까처럼 경매를 그냥 얼렁뚱땅 경매에 참여하게 된 건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항상 좀 대기를 하고 있었으니까. 예, 저는 경매를 한 건 낙찰 받아보고 또 지금 경매를 공부하면서 보니까 전혀 아무것도 몰랐을 때에도 지금 그 아파트를 낙찰받고 월세를 내놓으니까 그래도 떨어져요. 네, 수익이 떨어지는 걸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정말 초급 단계 그냥 뭐 유튜브 보고서도 그렇게 해서 해봤더니 그렇게 되는데 이걸 제대로 알고 또 진짜 아무튼 제대로 된 방식으로 부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하면은 얼마나 파괴력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계속 하면서 기대를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예. 오늘 이제 모여가지고 대표님 수업을 지금 엊그제 라이브로 이제 질문하고 대표님 답변해주고 학상 한번 하고 오늘 전체 얼굴 보면서 수업을 들었는데 오늘 혹시 들으면서 좋았던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세영 씨는? 일단은 제가 그 권리분석 영상을 봤었는데 피앙세 옥션에 있는 거? 예, 네네. 그게 한 2000년대에 찍으셨더라고요. 딱 2000년 초반인가? 네. 그 대표님 거의 한 10몇 년 전이시죠? 30대 정도에. 그러니까요. 그럴 때도 되게 너무 잘 가르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로 나이 보이지 않아요? 그 영상이. 아니 뭐 그때 그 연배에 비하는 건데 지금 오히려 연배에 비해 좀 젊어 보이시는 것 같은데 마치 진짜로 노량진에서 진짜 잘 가르치는 일타 강사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때도 되게 유머러스 하시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직접 딱 이렇게 만나 뵙고 하니까 그때도 이제 도시내 카페에서 저는 이제 범접하지 못해갖고 인사를 못 드리고 저기 선배님들 막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러니까 근데 막 되게 즐거우신 것 같더라고요. 유머러스 하시고. 프리데이 날인가? 네, 프리데이 제가 처음 뵀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유머러스 하신 것 같다. 근데 책에도 진짜 그런 말 있잖아요. 뭐 이렇게 상대방한테 진짜로 뭔가를 이렇게 내고 뭐 아무튼 하려면 또 웃어야 되고 자기 표정이 일단은 좋아야 되고 아무튼 표정에서부터 그러고 방금도 또 수업하실 때도 밝아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실제로 진짜로 밝으시고 되게 유머러스 하시고 너무 강의가 재밌었어요. 오늘 수업이요? 네네. 근데 질문들 막 엄청나게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막 빵빵 터지고 우리 수정 씨 같은 경우는 질문도 많이 하셨어요, 대표님한테? 저는 질문은 안 했는데요. 듣기만 했어요? 네, 했는데 뭐든지 쉽게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뭐 그동안에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든 아니면 뭐 안 한 사람이든 좀 이렇게 핵심을
쉽게. 네. 또 그게 그리고 좀 변화시켜 주는 것 같아요. 저도 많이 이제 직장생활 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더 말도 더 걸려고 노력하고 더 웃으려고 노력하고 저도 이제 좀 웃어야 부자 된다고 하니까 그동안 말 안 걸었어요? 말 걸긴 했는데 그냥 대답이 안 와? 뭐 해야 될까? 좀 그냥 그런 노력 그런 거 안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막 이렇게 막 하려고 그래요. 막 웃겨보고도 싶고 막 상대방 하면 웃겨보고도 싶고 막 이렇게 저도 표정도 좀 밝게 해보고 싶고 그래서 지금 이제 원래 성격은 어땠어요, 시진 씨? 원래 성격은 그냥 좀 조용하다 해야 되나? 그냥 제 일만 하고 좀 그렇게 어떻게 연애를 했대? 또 이제 그 하시는 와이프가 간호사인데 그래도 눈이 좀 높을 텐데 시진 씨는 뭘 보고 반했대? 근데 항상 이제 좀 진심으로 이렇게 제가 상대방한테 진심으로 하는 그런 거. 진심이 정말 많이. 네, 그러나 너무 발산돼요. 그냥 지금 진심이 그냥 막 얼굴에도 또 말하는 게 다 네, 진심이야. 자체가 진심이 발산. 그리고 그 방송 듣고 저도 이제 첫째가 8살인데요. 그때 전에는 좀 얘한테 말을 어떻게 해줘야 될까 막 이랬는데 아이한테? 예, 애가 뭐 갑자기 막 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근데 이제 지금은 너가 이렇게 뭐 이렇게 좋은 저건 이렇게 이게 이 선인선거처럼 이렇게 이렇게 예를 들어 너가 이렇게 해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막 이런 식 막 강의를 좀 이렇게 좀 따라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누구한테 저도 회장님처럼 이렇게 좀 하려고 좀 제가 변화된다 그런 거 좀 전에 느꼈어요. 같으면 가만히 왜 울어? 울지 마. 왜? 이것만 했었을 거예요? 네, 그랬을 거. 그리고 말을 하는 연습을 안 하니까 어떻게 말을 이렇게 그 사람의 그 8살짜리한테 이렇게 하는 그게 좀 많이 부족했는데 지금은 조금 그럼 아내한테는 어떻게 표현해? 아내- 이렇게 말 못하고 아내한테는 좀 약간 얼굴로만 막 이러는 거야? 아내한테는 아내가 좀 저보고 좀 약간 좀 소심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저도 얘기를 좀 이렇게 좀 논리적으로 하려고 막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그러니까 아내가 좋아해요? 좋아하는 것보다 이제 직접 뭐 칭찬 같은 거 안 하는데 좀 달라졌다 이런 생각은 다 들 거예요. 왜냐면 그 전에는 그냥 제가 좀 그냥 삐져가지고 그냥 말 안 하고 그냥 그랬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제 생각도 이렇게 어떻게 이제 전달하려고 하고 막 서로 얘기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고 뭐 해결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저희 교육도 그렇지만 그 뭐라 해야 될까 얻어내야 되잖아요. 전화해가지고 그러니까 저도 많이 지금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변화하려고. 아내가 캐느라거든. 사고도 많이 치고 좀 그런 스타일이라가지고 네. 얼굴이 돈 빌리면은 잘 빌려줄 것 같은데 우리 시영 씨 돈 얼마 있어? 우리 돈 좀 빌려가지고. 그래서 저는 어려서부터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근데 잘 빌려줄 잘 것 빌려줄 같다.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좀 사고도 좀 치고 그랬는데 돈 빌려달라고 하면 그냥 덥석덥석 빌려줬었어.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좀 막 물건 같은 거 살 때도 맞아, 좀 이렇게 맞아. 비교도 안 해보고 그냥 좀 이렇게 어떤 때는 안 맞는 옷 바지도 사본 적도 있고 그래서 이거 맞아요 이 정도는 맞아요 해가지고 그냥 그래요 하고 그냥 아니 경찰인데 저 모양이야 해서. 그래서 너무 착해. 저는 이제 회장님 말씀처럼 네. 이래도 하면서 어. 새롭게 그냥 다시 태어난다 그런 마음으로 새롭게 한번 다시 변화돼보고 싶습니다. 우리 형섭 씨는 오늘 수업이 어땠어요? 오늘 수업이요? 완전 라이브로 얼굴 보면서 하는데. 그 수업이 항상 화상으로만 해왔지만 그래도 여기 와서 거의 대부분 이제 동기분들 처음 이렇게 오프라인으로는 이제 처음 보는 거거든요. 근데 협회장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화상으로만 보는 것과 그래도 또 이렇게 얼굴 맞대고 이렇게 보는 건 확실히 차이는 있으니까요. 그 사람과의 관계라는 그거를 확실히 오늘 이 교육으로서 좀 채울 수가 있었던 것 같고, 많이 배우고 싶어서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육을 등록한 것도
협회장님을 직접 뵙고 뭐 이렇게 하나하나 제스처라든가 아니면 뭐 말씀하시는 거라든가 더 좀 자주 더 이렇게 밀접하게 배우다 보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영섭 씨 스파이즈 그 등록할 때 굉장히 고민하지 않았어요? 저는- 얼마 걸렸어요? 등록하기 전까지? 한 4달 정도 걸렸던 것 같은데요. 4달 정도. 그게 고민했던 건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고민을 길게 했어요? 일단은 좀 겁이 좀 있었죠. 그러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예. 그렇게 느끼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경매 공부를 하긴 해야 되는데 네. 여기서 협회에서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많은 분들이 관심은 있지만 또 선뜻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선뜻 못하고 이렇게 한참 뭐 1년 만에 고민하다가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시거든요. 네. 현섭 씨는 4개월 걸렸다고 했는데 어떤 것 때문에 그렇게 고민을 하게 됐는지. 일단은 그 경매 교육이라는 게 이렇게 그렇게 다른 교육기관도 많이 있지만 또 뭐 진짜 뭐 중고등학생 학원처럼 이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러면서 뭐 그 교육비라든가 이런 것도 보통은 얼마 정도 하는지 이런 것도 잘 모르겠고, 근데 요거는 듣고 싶고, 근데 좀 비싼 것 같고,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예, 그 고민을 많이 하게 돼서 듣고 싶은데 이거를 하고 싶은데 좀 비싸고 이거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냥 유튜브나 아니면 이렇게 다른 경로들이 그래도 조금씩 교육을 해주시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꼼꼼히 잘 들어가지고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가도 뭔가 그래도 분명히 안 채워지지 않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좀 답답한 부분도 있고 더 물어보고 싶은 부분도 있고, 예, 그래서 책을 막 들여다보고 책 안에 있는 이벤트로 그 킹왕 옥션 그거 이렇게 그 이벤트 기간에 하는 거 있잖아요. 한 달 오픈해가지고 보는, 혼자 막 이렇게 그냥 한번 이래도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혼자 해보기도 해보고 그랬었죠. 그러면 그렇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국에는 하지 않으면은 이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하게 된 거죠. 예. 그래요? 네. 해서 보니까 확실히 그때와 확 차이점이 있어요? 제가 고민을 좀 계속 오래 하는 바람에 교육을 하면서 미리 이렇게 좀 준비하는 과정이 있었어야 되잖아요. 뭐 책도 꼼꼼히 읽어야 되고, 뭐 이렇게 강의도 오픈되는 거 좀 듣고. 네, 그 동영상 강의도 좀 들어본 다음에 좀 사전 지식이 있는 다음에 들어왔었어야 했는데 고민 좀 듣다 보니까 이렇게 좀 턱걸이로 들어왔어요. 예, 턱걸이로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막 급하게 따라가고는 있는데 물론 이제 시간이 지금 많아가지고 그 다방면으로 좀 따라가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뭐 토론도 잘 아는 건 없지만 이렇게 막 많이 토론도 많이 해보기도 하고 물건도 많이 보려고 노력하기도 하고 이런 다방면으로 하고 있는데 일단은 제가 지금 시점에서 올인을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저는 제 스스로는 좀 많이 좀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렇게까지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지금 수업이 이제 중간 정도 이제 시계조사 하는 거에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제 수업 자체가. 그다음에 이제 분석 끝나고 수일표 짜는 거 끝나고 이러면은 그러고 나서 명도 배우고 이제 또 워크숍 오면 그 돈을 더블로 내고 싶을 걸? 우리 성민 씨는? 우선 제가 생각했던 대표님 이미지와 너무 똑같아서 놀랬고요. 제가 생각했던 게 보통 무섭다. 아니요, 저는 약간 사람 보고 관상을 보거든요. 제가 관상학자는 아닌데 좀 관심이 있어요. 귀가 어떻게 생겼네, 눈이 어떻게 생겼네. 나 좀 봐줘. 미인이십니다. 근데 대표님 제가 이제 사진을 유튜브로 봤잖아요. 이미 뵀었잖아요. 근데 그럼 누가 봐도 부자처럼 생기셨어요. 직접 보니까 얼굴은 부자인데 약간 이게 풍채가 느껴지는 게 약간 무슨 무림의 고수 같은 느낌? 기운이. 네, 뭔가 아우라가 있었어요.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약간 또 옆집 아저씨 같은 느낌도 있고, 약간 좀 친근하게 강의도 잘해주시고, 사실 또 뭐 시험 본다고 하셔서 약간 긴장하고 있었는데, 평소에 하던 대로 하면 누가 안 보면 잘할 수 있는데 눈치 안 보건데 막상 대표님 앞에 있으면 제가 긴장할 것 같았는데 오히려 대표님 긴장을 먼저 풀어주시니까 굉장히 그런 것도 좋았고요. 우선
이렇게 모이는 게 화상으로는 계속 하다가 이렇게 한번 모여서 이렇게 다 같이 공부할 때 공부하고 뭐 또 놀 땐 놀고 이런 게 이제 저희가 스파레주의만의 장점인 것 같아요. 그게 예, 강의가 이게 커리큘럼이 비싸다더라도 사람이 돈이잖아요. 인맥이. 저는 이게 다 저희 동기들 모인 값이라고 생각해요. 아이고야 어린 것이 그냥. 말 잘한다는 소리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부산에 우리 그 유태 씨 있잖아. 예. 같이 동기 같이 있으니까 자주 봐요. 어때요? 저번에 한 번 만났습니다. 제가 여행 갔다 와가지고 일단은 시간이 없어가 주중에 바쁘실 수도 있으니까 여행 가서 제가 여행 제주도 전화를 드렸어요. 형님 뭐 하십니까? 해가지고 혹시 올라가시기 전에 같이 올라가야 되니까 한번 뵙자고 밥 한 끼 하자고. 했는데 일이 사무실 그 분양 사무실 일이 늦게 마치셔서 제가 차 타고 갔거든요. 연산동에. 오늘 저희 문건 한 게 그 동네 바로 옆에 오늘 저희 그 연산동 그 대표님이 아까 일회도 가시는 거 보여주셨잖아요. 연산동 그 지점 그 바로 옆에 있어요. 사무실이. 그래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얼굴 뵙고 옆에서 밥 먹고 그날 화상과 같이 참여했거든요. 근데 일단 집에 가야 될 것 같아서 너무 시간이 늦으면 다음날 출근해야 되고 운동도 가야 되는데 새벽에 그래서 한 시간 참여했다가 얼굴 두 줄 비추고 인질새 찍고 빠이빠이 했어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저랑 같은 비슷한 나이대고 형도 그렇고 시류 형도 그렇고 비슷한 나이대고 또 같이 운동도 하고 그래서 다음에 만나서 같이 운동도 한번 같이 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아까 인연이라는 게 있나 보다. 맞아요. 저희 예. 다니면서 왜? 성격도 서로 좀 비슷한 것 같고 제가 볼 때 여기 유태형님 있었어도 말 잘했을 거예요. 유태 씨. 약간 덩치는 산만하신데 멋있던데? 근데 얼굴이 약간 좀 순한 상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근데 굉장히 말을 잘해요. 유태형님도. 하고 싶은지 계속. 제가 볼 때는 고기가 다 구워져서 그런 게 아닐까요? 언제 오지? 빨리 와야 그렇구나. 되네. 네. 우리가 지금 방송 시간이 거의 이제 1시간 됐네요. 따르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그래요. 지금 이제 햇살 있을 때 고기도 구워 먹어야지. 나 지금 우리 그 주방에 냉장고를 하나 사야 될 것 같아. 아니 이번에 뭐 이렇게 많이 갖고 왔어. 아니 뭐 그냥 뭐 박스채 들고 와가지고 음료수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수박 3통이 있는데 내일 하루 종일 먹어야 돼. 바나나부터. 나 지금. 바나나 좀 많이 가져가도 될까요? 챙겨가고 싶어? 운동할 때 살 빼야 되니까. 유태 씨랑 같이 먹으면 되겠다. 네, 잠깐 안 그래도 친구들 지나가면서 바나나 탐났는데 그러고 지나갔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꼽을 쳐놔. 아닙니다. 다 같이 드시면 남은 가져가겠습니다. 친구도 있으니까. 어쨌든 많이 남을 것 같고, 이번에 이제 지금 음식이 뭐 장난 아니게 지금 준비해왔던데, 아이고, 어쨌든 감사드리고, 뭐 즐거운 분위기에서 먹으면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은 어제 우리 이렇게 방송에서 우리 그 우리 20기들, 그 다음에 22기 같이 공부를 했잖아요. 같은 이제 동기들이다 보니까, 어제 아까 대표님이 얘기하죠? 은빈 씨. 그 물건. 저 지방에 있는 거, 대구 밑에 있는 물건. 그 물건을 갈 때, 대구에 있는 같은 동기가 또 같이 가가지고, 막 같이 조사해주고, 뭐 이런 게 있어요. 좋은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세용 씨도 이제 물건을 고르게 되면, 뭐 지방에 물건 골랐다. 그러면 맨 지방에, 우리 부산에 있으면 부산 물건 골랐으면은, 성민 씨 시키면은 성민 씨가 현장 답사 갔다 와가지고 서로 같이 배웠기 때문에 서로가 잘하잖아. 부산역 데리러 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또 화상으로 배웠기 때문에 또 화상으로 해서 가면 돼. 딱 마루타처럼 마루타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돼? 아바타. 그렇게 해가지고 가가지고 물건 딱 검색하고 보고 현장 답사 갔다 오면 끝내주지. 아바타처럼. 그죠? 혹시 물건 고르는 거 있어요? 우리 세영 씨는? 혹시 병원 같은 거 하나 물건 낙찰 받아가지고 직접 운영해 보는 건 어때요? 그래서 상가 보다 보면은 뭐 막 탐나요? 아니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은 드는데 이거는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지만 대표님께서 시세 조사 해봐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치, 당연하지. 일단은 이제 이게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하면서 검색은 하고는 있는데요. 네네. 나중에 어쨌든 지금은 페이닥터로 계시지만 네네네. 내 병원을 한다고 했었을 때 뭐 건물 정말 1, 2층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면 3, 4층에 병원 낸다든지 해도 병원은 뭐 다 1층에 있는 건 아니고 2층, 3층에 네네네. 있으니까 상가 큰 거 해서 경매를 낙찰 받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좋을 것 그죠? 같아요.
그러면 뭐 돈 버는 건 다른 당상이고. 우리 저기 시중 씨는 어떤 목적이에요? 월세 목적? 어떤 재테크? 저는 일단 그 갖고 있는 돈을 뭐라고 지금 갖고 있는 돈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 돈을 만들어 와야지. 만들어 근데 만들어 올 데가 없어서 돈 안 들고 잡을 수 있는 물건 그런 게 혹시 이렇게 그런 게 현재까지는 좀 작은 거부터 하면은 내 돈 많이 안 들어가고도 하는 건데 이제 보통 우리가 또 공부하다 보면 또 욕심이 과해가지고 한 방을 노리기도 해. 네. 갑자기 막 큰 물건. 또 능력이 안 되는데 막 다가구에 꽂혀가지고 다가구 한도 가면은 뭐 수익이 얼마인데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네. 정말 작은 물건부터 하나씩 하나씩 쟁여가다가 또 하나 팔아가지고 또 조금 만들어서 또 다른 물건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해야지. 빨리 가는 것도 좋지만 단계 가는 것도 좋아요. 네. 없으면 없는 대로.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매를 배우는 거 아니겠어? 네. 그죠? 저는 저도 S 회원 그게 좀 S 회원 해보고 싶어요. 나중에 돈 벌어서 해요. 예, 1, 2년 안에라도 좀 벌면 바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우리 영사씨는 혹시 원하는 물건이 있어요? 돈이 되면 다 된다. 그쵸. 뭐 돈이 되면 다 그렇지만 좋죠. 내가 또 어디 또 특별하게 보는 물건 이런 거 있어요? 사실 이 다양한 물건들이 지금 되게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이거 보는 물건마다 이 지금 그러니까 하고 있는 게 그래도 뭐 장점들 이렇게 좀 찾아보고 막 각 물건에 대해서 좀 보는 네. 각 물건에 대해서 좀 좋게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계속 노력하다 보니까 다 좋은 부분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런 걸 좀 하다 보니 다 좋아 보이긴 하죠. 근데 지금은 일단은 배우고 있는 과정이고 더 배우면 배울수록 더 잘 고를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좀 확신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냥 킵해놓고 그러니까 관심에 등록을 해놓고 배웠을 때 다시 한번 봐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은 실력을 다지는 시기예요. 뭔가가 막 꿈을 너무 많이 꾸지 말고 실력 다지는 쪽에 계속 기본 베이스 채우는 쪽에. 우리 성민 씨는 저는 우선 처음에 아빠가 돈을 확 대준다며. 아 얼마 가지냐고. 아니 맞아 그럼 그지. 그건 아니고요. 근데 그래도 일단은 그렇다고 무턱대고 뭐 하나 제가 마음에 들었다고 하더라도 이게 똥인지 금인지도 모르고 날리면 안 되잖아요. 저도 최대한 신중하게 접근하려고 하고 있고요. 사실 저도 약간 하나 찜해놓은 게 있긴 한데 저희도 토론한 물건이거든요. 저희 동네에요. 장산에 상가인데 아직까지도 계속 유찰이 돼가지고 아니, 하자가 없는 건 제가 아는 곳인데 왜 유찰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오피스텔 공실도 별로 없을 거거든요. 오 그래? 아무 임차인도 없고 문제가 가야지. 없어요. 가보려고요. 가보려고 도저히 그 상가 1층인데 물론 도로변은 아닌데 그게 제 1상권이거든요. 그 오피스텔이 거기 직장인들이 많이 살아서 월세도 싸고 이래가지고 자. 초보자 일단 제가 초보자 하수의 눈이잖아요. 이 초보 입문자의 눈으로서 봐도 이건 너무 쉬운데 왜 아무도 안 들어도 왜 입찰이 안 될까? 그래서 그건 한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더 배워서 혹시나도 일단 그게 다음 달에 또 기일이 다음 달이거든요. 시간 충분하네. 충분하죠. 그래서 저는 그것도 무턱대고 안 덤비고 공부하다가 이제 좀 스킬을 배우게 되면 이게 똥인지 금인지 알 수 있으니까 최대한 안 그래도 제가 성격 많이 급한데 부동산은 절대 급하면 안 된다 하고 많이 들었거든요. 왜냐면 예를 들면 그냥 일반 매매하는 것도 재개발 예상 지역에 집을 사놔서 진짜 재개발이 확정이 되고 하면 몇 년 썩히던 집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사실 이게 저처럼 성격 급한 사람들이 좀 안 좋은 성격인데 여기서는 근데 최대한 마인드를 좀 천천히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수업 끝날 쯤 되면은 우리 성민 씨 본인이 알고 있는 지역인데 괜찮은 물건이라는 거잖아. 저 집에서 차 타고는 2분? 걸어서는 그 동네네. 바로 동네. 알았어, 내가 성민 씨 주소 알으니까. 신분증은 안 내야 되고 다 판매해야 되는데. 피양사 엄수에 정보 다 있어.
아, 그랬구나. 어쨌든 우리가 또 이런 재미가 있잖아. 좀 뭐, 동네에 나온 물건이면, 정말 내가 이 물건 잘 아는데, 할 수도 있는 물건이고. 물론 지역 편견 때문에 자기 지역만 먼저 찾는 하재마로 가셔서 맞아. 전시로 찾다가 그냥 그게 떠 있는 거예요. 장사인데 우리 동네인데. 그래서 제가 이걸로 과제를 하고 있었는데 라인방에 저희 윤정님이 올리신 거예요. 그래서 기일이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재밌겠다 했는데 많이나 되니까 또 유찰이 돼가지고 확 떨어졌더라고요, 가격이. 이런 것도 이런 회의하는 거 재미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 잘 모르지만 예, 그렇습니다. 바깥에서 계속 유리문을 찔쩍거리면서 문을 열어보고 합니다. 네네. 자, 우리가 정말 25기가, 이제 그 화상으로서 쭉 공부하다가 조만간 이제 한 달 뒤면 이제 어제는 20일 왔으니까 한 달하고 한 열흘 정도 남았네요. 하고 뭐 그 수업은 그렇게 끝나지만 그 중요한 건 그 뒤지 계속 쭉. 그 이후죠. 그 이후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 변치 말고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아까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초심을 잃지 말아야 된다고 그죠? 우리 세영 씨도 얘기를 했고 초심 내가 가지고 있는 경매 공부 경매 마인드 그다음에 내가 노력하려고 어차피 이 길에 들어섰으니까 다른 길 넘어가지 말고 그냥 초심 잃지 말고 쭉 끝까지 가는 걸로 하면 될